이 정도면 비가 걸려야 되겠죠? 찬양대가.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목숨을 오신 거죠?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양대산맥 모임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밤 0시 기준에서 한 41,736명이 나왔고 사망자만 해도 578명이 나오고 지난번 대구 사건 때 어려운 상황보다 일일 확진자 수가 신기록을 세우는 어제 950명이나 나온 게 코로나 상황입니다. 물론 추천함도 어제까지 한 1,514명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에 맞춰도 우리 정말 대단하다. 우리 정말 이렇게 한다면 못할 일 없다는 마음을 나눠서 큰 박수와 함성까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한창대 회장님, 부회장님, 여러 고문님들, 각 위원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그나마 한창대 우리 회장께서 가장 마음을 졸이고 커다란 일을 하는데 마음도 졸이고 정말 애가 굉장히 탔을 거예요. 막상 이런 송년 모임을 한다는데 코로나19를 이렇게 창궐하고 있죠. 그다음 또 여러 전국에서 오시니 얼마나 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잘 마련해주신 우리 한창대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안 계시네? 네, 저쪽에 계시네. 저쪽에 계시네. 우리 한창대에게 큰 박수 함성까지 부탁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현님도 계시고 또 현 이상으로 역할하실 우리 이정문 국회의원님, 천안병의 국회의원인데 제가 이정문 국회의원님은 제가 위원장에서 이 청년위원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했던 분이 이정문 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전임 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출마를 당신께서 스스로 결단해서 출마할 수 없을 상황에서 우리 아주 훌륭한 대타가 아니고 아주 훌륭한 분이 우리 후보로 되셔가지고 정말 짧은 기간에 천안의 국회의원이셨는데 이분이 아직 50대가 안 됐어요. 40대라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큰일 하시는 분이 이정문 위원장님이시다. 또 법조인이고 또 천안에서 초중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도 맡고 해서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 이정문 위원장인데 우리 이정문 위원장께는 커다란 박수와 함성으로 경제해 주실 때까요. 하여튼 한 번 하면 다 소개를 못하지만 우리 한영신 도현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아시죠? 한영신 도현님 박수 한번 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충남에 우리 사이에 직면해 있는 3대 위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쉬웠던 게 그럼 충청남도는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그런 의문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사회 양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런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남도정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 한혜지 조회님이 통해서 많이 말씀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충남도정에 대해서 이런 3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여기서 몇 가지만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과 또 제가 함께 공감되는 말을 쓰는 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 면적이 한 8,245.65 그래서 전국에서 한 7번째, 8번째 정도의 넓이 면적인데 인구가 한 212만 600명이에요. 지난 11월 통계로 해서 10월보다 조금 올랐어요. 작년보다 줄었고 근데 다른 데가 원래 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1월에서 10월까지 작년 12월 기로 줄어든 인구가 한 2만 8천 명 정도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만 수천 명이 되고요. 전라북도도 그런데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아마 이런 상태로 되면 185만이 내년 초에 무너질 상황이고 그리고 전라북도는 180만 명이 아마 무너질 상황이고 경상북도는 아마 내년 후년 가면은
260만 대가 좀 불안할 정도이고, 뭐 부산 같은 경우도 이미 34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충청남도도 2019년이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든 첫 해이라지만 감소폭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양반이고, 또 올해도 줄어든 편이지만 다른 시기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청남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충청남도 하면 흔히 어떤 농촌의 한가한 지역, 또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그 어촌의 그런 한적한 충남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이제 조금 더 하신다면 부여와 공주가 있는 100대 수도가 있는 우리 충청남도다 생각하시는데, 그 말수도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예컨대 충청남도는 농업 세력이 쌀 생산량 같은 경우는 전국 두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농업 세력 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다음에 충청남도예요. 뭐 돼지, 뭐 축산도 다 포함해 그렇죠. 돼지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런데 대체 농업 세력이면 한 세 번째 간다. 그럼 수산업 세력은 어떠냐? 어획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볼 때, 이 선박 척수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충청남도가 전라남도, 경상남도 다음으로 한 세 번째 정도가 되는 게 이 충청남도의 수산업 세력이에요. 그럼 이렇게 충청남도는 농업 세력도 발전하고 수산업 세력도 발전했는데, 그럼 우리 일반적인 그 2차 산업 내지 그런 건 어떠냐?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충청남도 GDP 총 생산액이 전국에서 몇 등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인구가 한 212만 600명 말씀드렸는데 경상남도에서 한 334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도 한 339만 정도 되죠. 경상북도는 263만 정도 되는데, 충청남도가 총 GDP에서 차지하는 게 전국에서 몇 등가일까요? 우리가 3등입니다. 1341만이면 경기도 1등, 거기다 969만 정도 되는 서울이 2등, 212만 600명이 되는 충남이 전국에 3위 정도 돼요. 1인당 GRP는 어떨까요? 이걸 인구 대비 총 GRP를 1인당 GRP로 하면 충청남도가 울산 다음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총 GRP는 전국에서 세 번째, 1인당 GRP를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국가 첨단산업, 기간산업의 집적지가 충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남이 좋은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있죠, 현대자동차 있죠, 현대제철 있죠, 대산의 석유화학단지가 있죠. 거기다 굉장한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작년에 충청남도가 수출이 얼마나 됐을까요?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부터 다 줄었죠. 작년에 우리가 수출이 800억 달러를 했어요. 전국에서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근데 대한민국에서 작년 총 무역흑자액이 작년에 우리가 수출이 5,422억 달러하고 수입이 5,033억 달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 무역수지 흑자액이 389억 달러예요. 총 무역 흑자액이 389억 달러인데 충남은 무역수지 흑자액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무려 452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총 무역 흑자액이 389억 달러인데 우리 충청남도의 무역 흑자액이 452억 달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충남의 무역 흑자액이 다른 시도의 무역 적자가 이렇게 한 번 아니겠어요? 충청남도가 만약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무역 역전상, 무역 적자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충청남도 도민도 잘 몰라요. 우리 도가 얼마나 위상이 큰지 잘 몰라요. 여기 사진을 잘 보이는데 충청남도 이와 같이 뚜렷한 위상을 갖고 있는, 인구보다 훨씬 더 커다란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충청남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마 올해도 대한민국 총 무역 흑자액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 흑자액을 우리가 기록할 것이고, 수출 같은 경우도 한 전국의 두 번째, 무역 흑자액은 압도적인 전국에서 1위를 우리 충청남도가 차지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충청남도를 여러분이 밀어주고 성원해 주시고 해서 함께 충청남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충청남도는 도정의 목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도정의 목표라든가 이런 정치구를 따라서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4, 5학년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야, 그게 맞는 거예요. 나냐고 무슨 말을 하는지 추상적으로 하면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잘못된 구호라고 해요. 잘못된 슬로건이죠. 충청남도는 네 가지 슬로건, 네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20만 충남도민이 농민도, 어민도, 어떤 서민도, 예? 거기 그 아파트에서 껌 뛰시는 분도, 한국명도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저는 충남도의 지방세가 훨씬 더 올라가면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중앙정부의 타쓰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하지만 저는 저한테 어떤 재정 물건에 대해서 더 많은 재정이 우리한테 된다면 정말 가장 핵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이고 도저히 목표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의 형편 충남을 만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16.33%가 노인 비율이거든요. 충청남도는 19%가 넘었습니다. 212만 600명 중에서 무려 어르신들과 40만이에요. 40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독거노인만 11만 가구 넘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르신의 형편 충남을 만드는 것이 또한 충남도의 목표예요. 이게 도저히 목표예요. 그 다음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조만간 달려있는 저출산을 풀어내기 위해서 충청남도는 아이 키우는 충남을 만드는 것이 도저히 목표예요. 대한민국에 직면한 3대 위기, 이걸 극복하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과 어르신 형편 충남과 아이 키우는 충남을 만드는 것이 도저히 3대 목표이고, 이것만 있어서 또 안 돼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3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고용 창출이 기업이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관공서에 충남도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죠. 그래도 공무원을 지금 정부에 한 107만 정도 있는데 이걸 200만, 300만 만들면 나중에 누가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만들면은 민간 기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기업화기적 충남을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가장 기업화기적 충남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 창출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서 이런 기업화기적 충남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발전된 경제가 복지로 실현되고 그래서 경제와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래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드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충청남도 도의 목표는 경제와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래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드는 게 도의 목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제가 도정을 받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 우리 의원님과 함께 도정에 이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일단 그 기업화기적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충청남도는요. 충청남도가 작년에 기업을 유치한 게 국내 기업이 한 749군데가 돼요. 749개. 그죠? 749개이고 몇 조 원을 이 기업 유치했죠. 특히 이제 지난번에 종합본 다른 데 어디 가서 말씀했지만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MOU 체결액이 한 15, 한 5,300만 달러 정도. 달러 도착분, 아니면 딱 현실로 달러 도착분이 17억 5천 한 300만 달러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작년에 200억 달러가 직접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로부터 서울이 본사가 많으니까 서울이 100억, 경기도가 21억 달러, 우리 충청도 남도가 17억 7천 5천 300만 달러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우리 4등되는 시를 제가 말씀은 안 되지만 우리 보도 발 밑에 4등보다는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외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에도 우리가 적절히 나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고 첨단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도모하지만 여기에 해양 신산업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충청 미래의 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 신산업은 뭘까요? 우리가 해양 바이오 산업, 해양 치유 산업, 해양 레저 관광, 해양 생태 복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이게 충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의 축을 잡고자 하는 게 충남도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양 신산업 그래서 여러 가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리마 해양정원을 해서 서산태안에 있는데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죠. 해양 생태가 제가 전국에서 1위예요. 대한민국 최대 해양생물자원 보호구역이에요. 여기를 가로리마 국가 해양정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순천만은 육상정원이에요. 순천을 육상을 기인한 정원이라면 충청남도는 해양에 기인한 해양정원을 대한민국 처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해양 생태 복원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해양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충남만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에 창출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비타 등수 조사 대상 사업이 작년 말에 선정이 됐고 지금 예타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타 통과가 되면 대략 한 2,448억 정도가 2026년까지 특판인데 이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우리 가르마 해양경에 실현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는 간척만 했잖아요. 생활문항처 여러 가지 간척해서 충남도 간척지 굉장히 많습니다. 간척하는 3년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간척지가 간척을 하면 농경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농경지 만들고 간척한 겁니다. 농경지를 만들려면 바닷물을 담수호가 있어야 돼요. 큰 저수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30년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담수, 바닷물을 가둬서 일반 물을 가둔다 했는데 그게 썩는 거예요.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5급수, 6급수도 못 써요. 거기가 이 예전에 농경지가 부족했지만 지금 농경지가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가 늘상 염해 피해가 일어나. 그래서 간척을 통한 농경지 확보는 이미 시대 흐름에 벗어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대로 농경지는 계속 염해 피해가 일어나죠? 거기다 담수호는 5급수, 6급수로 해서 제대로 써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간척이라는 건 지금은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는 거예요. 뭐 심하게 표현하면 약간 정신나간 짓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 차원에서 충청남도는 처음으로 역간척을 합니다. 역간척이란 무엇일까요? 바닷물을 막아서 담수호를 만들고 농경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았던 담수호를 해수 유통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그 물을 농경지에 보내서 농경지를 갯벌로 만든다는 거예요.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농경지의 최소 100배입니다. 최소 100배. 그래서 충청남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역관청을 시도합니다. 지금 예비탄수 조사 대상을 했는데 이게 역관청에는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이정표. 물론 처음에 농경지를 모두가 다 갯벌을 할 수 없어요. 왜냐?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그 일정하게 담수를 바다를 해서 해저터를 끌어서 유통을 시킨 다음에 일정한 그 해수 유통이 정화된 물을 바닷물을 농경지 일정한 부분까지 계속 보내서 갯벌을 삼는데 이것도 대한민국의 신규를 마련한 겁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성공한 거예요. 그게 네덜란드에 2번이나 왔습니다. 현장을 봤죠. 우리 네덜란드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역할처에 성공한다면 해양 생태 복원에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큰 신규를 마련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요. 우리 이제 어민들, 농민들도 설득하고 있죠. 그것도 아마 내년 초 정도에는 가로리만, 아니, 분화호 대교에, 분화호 역관측에 예비타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타 통과를 한다면, 충청남도가 이런 해양 생태 보건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신경을 마련해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청남도가 해양치유산업, 바닷물에 굉장한 자원이 많습니다. 미생물을 통해서. 이 자원을 통해서 치유산업을 해자는 거예요. 치유는 치료와 어떤 케어를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독일 같은 경우는 해양치유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대략 매출이 한 45조 정도입니다. 1년에 일자리가 40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우리 충청남도가 해양치유의 메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미 서천 해양치유 예산 선진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해양치유 산업. 그런데 해양 바이오 산업.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유망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 바이오도 중심이라지만 해양 바이오, 해양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충남만 조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해양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출하는 하나의 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를만 역관처, 가를만 해양병원, 분화호 역관처, 해양 바이오 산업, 해양 치유산업이라는 해양 신산업을 우리가 주장하고 작년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충남의 신산업 내지 성장 발전적 격변 하나가 해양 신산업 우리가 준비해서 발표했고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부터 많은 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그린뉴딜의 한 축입니다. 해양 생태본이 정부에서 발표한 한판 뉴딜 정책 있잖아요. 우리가 160조 정도를 투입해서 190만 개 입자를 창출해내는 건데 충남에서 한 가르르만 해양병원, 분화호 역관처, 해양과가 바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린 뉴딜 사업보다 훨씬 더
그걸 구체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이미 1년, 2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했는데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경제가 성숙되지 않으면 복지가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목 마른 사람한테 물을 안 먹으면 갈증 나는 사람한테 또 아사 상태에 빠진 사람한테 식량을 나눠주고 물을 나눠주는데 그러면 이런 물을 나눠주고 식량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샘에 샘문이 있어야 돼요. 샘문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샘문을 파자면서 물만 나눠주면 금방 고갈납니다. 우리는 그런 과거는 없죠. 우리 샘문을 파는 일, 거기다 식량을 생산하는 일, 이런 게 게을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제가 발전되고 성숙하는 거에서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또 하나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청남도는 10인 미만 기업을 10인만 직원이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가 보다가는 4대 보험이었지 않겠어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금융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두루두루 사업에서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한 걸 넘어서 그 4대 보험료를 다 부담해야 돼요. 10인 미만 기업이고 한 215만 원 월급 이하는 짜리인데 이게 혜택 받으면은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죠. 우리 기업가님 충남에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당신이 이제 먼저 그 4대 보험을 내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우리가 후불을 지급해요. 이것도 기업가님 충남, 기업에 좋은 충남에서 근로자가 4대 보험을 가입을 꺼리지 않게 그래서 우리 근로자가 4대 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마찬가지죠. 충청남도는 제가 흔히 그냥 복지만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고요. 복지가 제대로 실천되고 복지 혜택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늘 경제 발전, 경제 성숙, 성장 여기에 게을러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충청남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기업화가 좋은 충남도청에서 어떤 경제가 축이 된 이런 양측의 한 축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우리가 더불어다스는 충남을 만든다 했잖아요. 더불어다스는 충남에서 제가 여기서 다 말하면 되게 길어요. 여기 일부 적혔는데 이것도 좀 완전히 정리가 안 됐더라고. 정리가 안 됐어요. 누가 정리했는지 모르지만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 여기 요소들의 정리가 좀 덜 됐어요.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충청남도는 220만 충남도민이 더불어다스는 충남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누차 아마 저한테 몇 번을 들으신 분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작년에 1인당 대표가 32,115달러거든요. 그럼 얼마나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때 3,743만 원이에요. 그럼 2인 가족하면 7,400만 원이에요. 7,500만 원입니다. 그럼 2.4인 가족 정도가 대개 평균이면 8천만 원 훨씬 벌어야 평균 버는 거예요. 8천만 원 훨씬 더 벌어야 평균인데 그 연소득이죠. 그럼 우리가 한 월수 때는 700만 원 드는 거예요. 평균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만약 100만 원도 못 벌으면 그게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별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지만 우리나라 평균이 한 8,400만 가구별로 갈 때 월 700만 원 번다. 나는 어려워도 우리 평균이 700만 원이니까 신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떨까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화가 나는 수가 많죠. 사회한국가 심각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난번에 들으신 분도 있지만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그 대한민국 2, 4분기 가구별 소득 통계를 했는데요. 가구별 소득에서 10등급을 했어요. 1등급이 제일 위 1등급이 10등급이라는데 10등급은 1,244만 원 받아요. 소득이 월소득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하위 10%는 얼마 나올까요? 하위 10%는 107만 원. 106만 6천 원 정도 돼요. 근데 106만 6천 원이 2명 이상이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냥 아니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2명이 106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두 어르신이 면담에서 뭐 채소도 하고 쌀도 하고 다양한 그런 사실 수가 있어요. 보통 가정은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월 소비가 얼마일까요? 135만 원이에요. 그럼 월 적자가 얼마예요? 29만 원입니다. 29만 원이에요. 이분들은 월 적자가 29만 원 계속 나면 아 대한민국 좋은 나라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게 들 리가 없는 거죠. 예? 1인당 GNP가 아까 말씀을
3,743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구비율 그렇게 하면 2.42까지 해서 8,4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 놀랍게도요. 대한민국 인구 근로자 2,044만 명을 2,074만 명 통계를 했을 때요.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이 209만 정도입니다. 그럼 100만 원, 200만 원가 아니라 459만 정도 돼요. 689만 33.2%가 2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예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비율은 얼마나 심해요. 대한민국이 가구별로 2,034만 가구예요. 그런데 무주택자 비율은 얼마일까요? 참고로 주택보급률은 우리가 한 104%예요. 근데 무주택자 비율이 얼마나 888만 7천 가구예요. 43.7%예요. 제가 지난번에 들으신 분한테는 했지만 이런 무주택자 아파트 가격이 몇 년새 몇 억이 오르고 평당 가격이 1억이 넘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그렇게 할까요? 나는 무주택 그 43.7%가 880만 원 7천 가면 억장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한데 그거를 오늘은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충청남도 도전은 뭐냐? 이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자산 충원을 만드는 게 도저히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양극화 팀이라는 게 아직 팀이 돼 있죠. 포용성장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래서 도정의 핵심 목표는 더불어자산 충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미 세계 10위권이 경제대국이에요. 1인당 연표는 아까 말씀드린 28등이래. 32,115달러 정도. 세계 당당한 나라예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나눔과 배분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걸 해소하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 정말 없어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지방재정에서 미약하지만 충청남도 뭘 하냐? 더불어자산 충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 양극화를 해서 더불어자산 충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있어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일단 구성도 그렇게 설명하자. 일단 충청남도는 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전라남도 노를 합니다. 농민, 어민, 임원민 수당을 만들었어요. 돈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한 80만 원 정도인데 이미 코로나19 상황 맞아서 전반기 45만 원 지급했고 후반기에 35만 원 지급하는데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16만 5천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요. 무려 1,325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더불어자산 충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농민도 어민도. 거기다 충청남도는 220만 도민, 외국인 포함해서 220만 도민이라네요. 외국인이 한 11만 명이거든요. 220만 명. 220만 도민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도민 안전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보험료 낸지 않았어요. 충청남도가 시군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홍수태처럼 불의의 사고를 난다는 그럴 때는 일정하게 최소한 안전망에서 도민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또 충청남도는 한 13만 3천 명이 되는 게 장애인분들인데 이분들이 전체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하는 사업도 우리가 더불어자산 충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여러 가지를 더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더불어자산 충원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공사함당처럼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 노력하고 더 머리 쓰고 더 하려면 더 잘 살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충남도민이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 돼지가 아니거든. 개다 집안도 못하죠. 개를 우리가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아요. 개나 고양이나. 근데 개나 고양이보다 훨씬 더 못 받는 대접을 받고 그런 좀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지난번에 사례인데요. 두 가지 사례를 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프냐. 제가 그냥 이 적십자 같은 데서 배식 봉사를 가보잖아요. 여기 가신 분 많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네. 이분들은 우리가 먹는 양으로 해서 쭉 그분들은 11시부터 11시 반에 가보면 10시 반까지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배식을 한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 배식해서 이렇게 저 먹는 양에서 조금만 더 해주는데요. 그분들 170이 다 넘으셨어요. 눈을 불안해십니다. 눈을 불안한 경우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먹는 양의 3배 정도 커도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거를 다 드십니다. 다 드세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와요. 요번에 왜 오실까요? 비닐봉지에다 저녁 먹을 거 싸가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되겠어요? 그러고
제가 직접 목격하고 많이 보는 거지만, 예를 들어, 예전에 한번 추석 다음 날, 우리 거리 인사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 거기에 그냥, 저기도, 왜소하죠. 그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휴지, 패디 같은 거 주워가지고, 우리가 패디 있는 노인이었는데, 그분들이 이걸 정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쌓여있어요. 설 다음 날에. 연세를 물어봤어요. 내가 앉아서. 87세예요. 87세 되신 어르신이, 어머니가 추석 다음 날, 패디라도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 그러냐? 잘하면 2,900원, 800원. 제일 많이 벌는 게 얼마냐? 4,000원 좀 넘는 거야. 87세 되신 분이 추석 다음 날 폐지를 죽지 않으면 두 어르신네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이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분이 생애에서 어떤 책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늘상 얘기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사회 한국가는요. 안 돼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들으신 분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10월 달에 칠레 산타우에서 100만 군중이 나와서 아주 격렬한 시위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며칠 만에 20명이 돌아가셨어요. 왜 했을까요? 칠레 지하철역은 산타우에서 올렸는데 딱 30회도 우리는 50원에 올렸는데 국민이 분노해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100만 명의 군중이 운집하고 대규모 시위를 해서 며칠 만에 20명 죽었습니다. 이분들이 냄비와 프라이팬을 갖고 나와서 소리 질렀어요. 구호가 뭐였을까요? 카세를 올랐어. 냄비와 프라이팬처럼 내 속도 겼다. 그런데 30원이나 지하철 요금 인상에 정부를 규탄하고 그래서 100만 명 군중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칠레는 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15,000달러가 넘어요. 이런 나라인데 정말 안타까운 게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요. 칠레군의 1%가 26.5%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군의 하위 50%가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2.1%예요. 난리가 나서 이번에 헌법 개정이 됐습니다. 칠레는 굉장히 앞으로 진전된 사회를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어요. 1년 정도 싸우다가 이번에 헌법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 쉽게 표현하면 더불어 잘 사는 칠레가 되자라는 헌법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칠레보다 훨씬 나은가요? 훨씬 낫죠. 총 GDP에서 잽도 안 됩니다. 또 사회 안전망이 최소한 갖춰져 있어요. 그거는 100배 낫지만 자산 집중도, 소득 집중도에서는 우리도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소득의 10% 정도 되는 사람 30%가 43.3% 갖고 있어요. 미국 다음에 세계 두 번째예요. 자산은 어떨까요? 1%가 25.9%, 10%가 66%.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위 50%가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얼마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위 50%. 대한민국 국민의 하위 50%. 100대에서 나왔을 때 51대에서 100대까지가 가진 총 자산이 전체 대한민국 자산이 몇 퍼센트를 갖고 있을까요? 대략. 얼마일까요? 2.1%입니다. 2.1%.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대한민국의 43.7%가 무주택자인데 주택 가진 사람은 서울 같은 경우는 8억 7천만 원인데 매매가가 강남 상호는 14억 2천만 원이래요.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우리를 좀먹고 갉아먹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희망 없는 사회를 만들죠. 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런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청천남들은 그 점에 가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어르신 행복 충남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 행복 충남을 위해서 저희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 그 어르신들이 안 계실 거예요. 충청남도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타면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안 내죠. 그죠? 안 타고 있었지만 안 내는 거 아시다네요? 아니다니? 왜 그런 제도를 할까요? 대한민국 충청남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무려 75세 이상에서 취업률이 18% 넘습니다. 18%. 그럼 그분들이 일하기 좋아서 75세라면 우리나라 76세입니다. 이분들이 6명에 한 분이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 일마저 하지 않으면 두 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부끄럽게도 75세 이상 취업률이 세계 1등이에요.
50가에 한 4% 정도 남짓하는데 4배가 넘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의 요금제도 좀 없애주자. 2,800원밖에 안 되거든요. 1,400원, 1,400원. 그거라도 자유롭게 탈 수 있게 해드리자. 첫 번째 목적. 우리 어르신이 많이 다짐을 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목적. 세 번째는요. 여기서 서울에 오신 분 많으시잖아요. 서울은 전철 다니잖아요. 전철 노인복지보험에 무료잖아요. 근데 충남 예산농성이 전철 다녀야죠. 그럼 왜 예산농성 어르신들하고 서울에서 차별적을 받아야죠? 그럼 지금 국회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철을 놔달라 해. 전철을 놔주기 싫으면은, 못하면, 서울 어르신이 받는 전철 요금 혜택 많지는 충남 어르신들, 경북 어르신들, 전남 어르신들 달라. 그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도로지사원에서 우리가 1년 준비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가 무료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물론 65세부터 하고 했는데 65세 너무 많으셔서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60세 청년이잖아요, 또. 청년. 그래서 65세는 해서 우리가 75세부터 좀 해라. 그래서 75세 이상부터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3일까지 무려 1,000만 번 넘게 활용하셨어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두 번째, 어르신 행복을 충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가 일을 하는데, 그리고 75세, 거기다가, 그럼 섬에 사시는 75세 이상 오시는 어떨까요? 그럼 섬에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그분들 또 똑같이 또 손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섬에 사시는 75세 이상 분들은 여객선을 탈 때 무료로 합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분들은 또 시내버스가 없는데 시내버스가 75세는 무료는 제대로 해봤자 그림이 떡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객선 무인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도선료로도 무료로 하고 있죠. 여기다는 그럼 여객선도 안 다니는 섬에 75세 이상으로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몇십 명도 안 되죠. 이분들 그 상환은 현금을 지원하려고 했더니 그게는 서먹고 이건 소지가 있대요. 그래서 안 돼서 저희가 냉장고 살 때, 전자제품 살 때 그분들 이름으로 사면 또 무인료 지원을 조금 늘려서 여기 이런 그 육지에 사는 75세 이상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춘천남도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우리 춘천남도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어르신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놀이터 처음 들어봤죠? 없어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터를 통해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사회성을 키워요. 어르신들도 어르신 놀이터를 통해서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만 공주가 공무사에 선정돼서 그저께 그 놀이기구, 어르신 놀이기구 공연회를 가졌어요. 공개가 되죠. 왜냐 어르신 놀이기구는 대한민국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생산돼요. 그저께는 처음 공개 시연을 해봤고요. 내년 4월에 아주 멋지게 종교 처음으로 개관하는데 이런 어르신들 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어르신의 행복을 충분히 만드는 일환입니다. 춘천하면은 이 나라를 이렇게 읽어주시고 갖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충분히 만드는 것을 앞으로도 부단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대로 대한민국 존망과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 여러 차례 들으시면 되겠지만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아주 심각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 올해는 합계 추세 작년에 0.9명에서 새해 꼴찌인데 0.98에서 꼴찌인데 올해는 0.8대로 떨어집니다. 0.8 떨어져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의정자들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나라가 많은 거죠. 당장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만 원인데 한 1년에 평균 33만씩 날아갑니다. 2030년간 52만씩 날아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2035, 45년 가면 고령화 비율이 세계 1등, 일본을 능가합니다. 37%. 2055년 가면 생산 가능률이 세계 꼴찌, 50.1%밖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10살 이하가 400만도 안 돼요. 400만. 근데 60대만 해도 666만이에요. 10월 통이요. 50대는 865만입니다. 40대는 831만이에요. 그런데
10살이 아가 400만이 안 되면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될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50대 865만 정점을 해서 지금 10살이 아가 400만이 안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에 226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무려 105개가 30년 안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소멸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충청남도에도 몇 군데 가고 다 소멸입니다. 계룡, 아산, 천안, 서산, 당진 빼고는 다 소멸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 저출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는 지난번에 저출산 미술 프로에서 가장 IQ 있는 충남을 표방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째, 충청남도는 임산부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도청에, 시청에, 군청에, 읍면동에 임산부 전용 창구에 유선 창구가 있어요. 임산부는 가장 먼저 행정서류를 먼저 우선에 뗄 수가 있어요. 왜냐? 임신 친화적 분이 있는 또 임산부는 정기적분과 정기예금을 들면 가산금리가 되어집니다. 1.5%까지 가산금리. 그것도 친화적 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다 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임산부가 병원에 갈 때 119 예약만 하면 그 정해진 시간에 119에서 아주 좋은 차량이 집에까지 가서 모셔서 상민까지 모셔드리고 진료 끝나면 집 앞까지 모셔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IQ 중요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한테 충청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8세 이 아이를 둔 부모는 1시간 늦게 출근해요. 1시간 일찍 퇴근해요. 왜 그럴까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충청남도 도청 공직자들은 여기 공직자가 없는데 아이를 출산하면 인사고과 가점을 줘요. 가산점. 올해 승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자식점을 앞으로 강화할 거예요. 그렇죠? 충청남도는 또 IQ는 충남을해서 그래 한 5분 정도 정리할게요. IQ 충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수업료를 잃지 않네요. 충청남도만 작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책값을 잃지 않네요. 충청남도만 작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자금부터 무상 교복을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 급식을 합니다. 이것도 충청남도네요. 거기다 한 가지 또 아주 자랑스러운 시책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이대요인이 직업과 주거예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는 더 행복한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뭐 8평, 뭐 9평, 11평이에요. 결혼해서 애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충청남도가 짓고 있는 것은 더 행복한 주택은 25평형, 20평형, 16평인데 여기에 25평형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만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월세 15만 원도 아이를 한 명 태어나면 반을 충남이 부담합니다. 2명이 태어나면 전체 충남이 부담해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의 존망과 달려있는 정책을 풀어내기 위해서 IQ 있는 충남을 표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충남 도정의 4가지 목표. 가장 기업화 있는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IQ 있는 충남, 보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통해서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그래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기 때문에 도저히 목표이고 여기 여러 동지여러분께서도 이런 충남 도저히 목표가 실현되는 것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 전체로 확산됐을 때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도 해소하고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여러 함께 계신 여러분께서 우리 충남 도정의 이런 목표와 우리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줍시다. 그런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입회원 소개할 때 자리에 잠깐 안 계셔갖고 인사 말씀을 할 수는 없고